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 11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10년 이상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2013년도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대표 회담이었던 거죠.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였죠. 황교안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김한길 대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형식을 정확하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여러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 국정원의 개혁 특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좀 만찬을 같이 겸한 자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대표 회담 어떤 형식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여야 간의 실무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제 기자들 앞에서 실무회담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여야가 이렇게 왔네. 여러분들 전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뵙자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양당 출입 기자 간사들 불러서 좀 풀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소통관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예. 김정은 의원님, 그러니까 저 장면 아실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각자 여당 출입 기자와 야당 출입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기로 했는데 박정아 비서실장이 혼자 소통관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무 어떤 의제를 가지고도 기싸움을 하지만 요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여전히 기싸움을 한다는 거고 결국 기싸움을 할 때 누군가 처음은 기싸움하지만 누군가 통 큰 양보를 했다. 그 결과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묘하지만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조금 온건하고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그래도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 여야 대표에 있어서 어떤 숨통을 틔우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야 대표가 오늘 두 시간 후에 이제 한 시간여에 볼 텐데 저는 무엇을 쟁취하고자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지만 역으로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 사람들은 뭘 얻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게 집중할 텐데 이 두 분이 가지는 어떤 톤앤 매너라고 하죠. 말투와 태도가 굉장히 이제까지 공세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런데 이번 회담을 두고 이제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모두 발언만 생중계를 하기로 했었고 네. 기자들 앞에서는 7분씩 각각 7분씩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10분으로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요청이었다면서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양하는 모두 발언 7분보다는 10분 더 많은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정치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마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도움이 하기 때문에 받았던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어쨌든 당정 갈등, 혹자들은 한정 갈등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만찬도 취소해버리고 연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연찬에서도 불참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까지도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 인사들이 설명하는 자리에 본인도 좀 빠져버리고 이러한 고립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까지 불발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한테는 사면 초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생중계는 조금 형식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이 회담이 성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소가요. 국회 본청 3층에 저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저기서 이제 마시는 환담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저 장소를 모두 발언의 장소로 쓰고 바로 옆에 있는 접견실로 이동해서 비공개 회담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10분, 그러니까 총 20분 동안을 생중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접견실로 옮겨서는 비공개 회담을 하겠다. 그 뒤에는 이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접견실 내부는 비공개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가상도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 이렇게 2명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정책위 의장 한지아 수석 대변인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까지 이렇게 3명씩 회담을 할 텐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의제가 되겠죠. 여야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의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물가, 물가 문제, 뭐 추석절 대책.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의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격이 없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물가 문제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로 중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구장소장입니다. 네. 일단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좀 최상병 특검법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특검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수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의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만약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아마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그 대표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제3자 특검법이라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예. 합의 없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주가 되고 월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체제에 대한 이 비토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오늘 만남은 뭐 11년 만이라는 만남 자체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지만 장소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예. 국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만나서 기자회견 하는 장소가 딱 여야의 가운데 있는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여당이니까 여당 대표실에서 회담하고 다음에는 야당 대표실에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것조차도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야 대표가 있는 한 가운데서 만납시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나 격박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해석은 구자용 차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듣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네. 오케이, 여당이 말하는 거 거의 다 수용하겠다. 네.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그런 제3자안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 의제 가져갈까요 오늘? 네, 당연히 최해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의제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과거에 저희가 주장하던 특검안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당 안팎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 본인이 이거 싫다고 하니까 이것도 받아주고 저거 싫다고 하니까 저것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 회담에서는 최소한도로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당의 어떤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을 설득하겠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는 못하면 내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저를 따르는 뭐 10명의 의원이라도 내가 모아서 동조하겠다. 뭐 이 정도의 약속은 해주셔야지 하긴 하겠다. 하지만 설득이 필요하다. 그 설득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곧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의제는요. 금융투자소득세법입니다. 금투세죠. 김전무 대변인, 금투세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네. 있고 야당은 유예 또는 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은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대표 회담에서는 조금 전향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저는 금투세를 포함해서 상속세, 그다음에 종부세 관련해서 세제 관련해서 의외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방향성은 하고 앞으로 이 세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인 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 기준점이 5천만 원을 1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어떤 전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얘기도 하고요. 상속세법도 공제되는 금액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좀 줄이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한 가지로 종부세나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거 상속세든 종부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개혁인데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지구당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정치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완성했는데 불경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있어서 진지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이나 의료 관련해서는 조금 뭔가 구체적인 게 없겠지만 저는 세금 문제와 지구등 부활,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좀 실효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좀 이룬 것 네. 같은 분위기인데 금투세 관련해서 장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이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 영국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1,400만 이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이란 상한선이 그렇게 기준이 낮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다만 이게 주식 거래 활성화에 제어가 된다. 이른바 MZ세대 주식 투자자들의 비토 목소리가 높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란 그 기준선을 상한으로 한 1억 정도로 하면 이게 왜냐면 세원 확보 문제도 있는데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세원에는 큰 타격은 없다라는 지금 뭐 기재위에서의 논의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유예보다는 그 상한선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이 모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간극이 국민의힘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금투세는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대표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을 가능성은 있는 의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제만큼은 첨예하게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구자영 차장님. 네. 바로 25만 원 지원법이거든요. 네. 이것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을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합의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향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라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 지원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차등해서 줄 수 있다. 전 국민 25만 원은 폐지하겠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지원 법안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합의한 이후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추석 전후로 국민에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이라는 대전제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보한다라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안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 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이 부분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내고 싶은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민생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사실 금투세 얘기 나왔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사실 여론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선동한다고 보고 있어요. 1,400만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 지금 주식 투자는요. 이 금투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 정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국민의힘에서도 알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알면서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는 저희가 민생 회복 25만 원에 대해서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선별적이라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지 금투세에 대한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